안녕하세요. 파이썬 언어 기초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언어에 있는 내장 함수 그리고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용한 모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제공한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함수 안의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려면 함수를 일단 호출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제공한 내장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BS 절대값 구하기에서부터 쭉 지금 알파벳으로 몇 가지 나열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본 것 중에 input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int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 것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값 계산하는 ABS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절대값을 계산하는 건데요. 요 ABS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요 가로 안에 인제 안에 내가 절대값을 구하고 싶은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게 밸류에다 넣어주고요. 그럼 밸류는 3이 되는 거죠. 절대값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운드가 있는데요. 라운드는 실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1.2345를 해주게 되면은요, 반올림을 하니까 0.2345는 없어지고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876 같은 경우에는 0.9876 반올림을 해서 여기는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HR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내장 함수예요. 자, 숫자로 된 아스키 코드 값을 문자로 변경을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시면은 이 CHR 하고요. 이 가로 안에 인자 안에다가 65라는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65는 아스키 코드로 10진수인데요. 이거는 대문자 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ORDJ 해서 문자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적습니다. 대문자 A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로 65라는 10진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은요. 자, 이거는 그 숫자로 되어 있고요. 2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6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진수 두 자리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OX 되어 있죠. 이거는 16진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00이 바로 널 문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알파벳 대소 문자 52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 A부터 Z까지 알파벳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A부터 Z까지 알파벳 소문자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65부터 90이라고 되어 있고요. 97에서부터 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A 그 다음에 B는 66이 되는 거죠. 대문자 B는.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값들을 보통은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숫자인 경우에는 0부터 9까지고요. 첫 번째 숫자인 0은 48을 가지게 돼요. 그럼 1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스키 코드 값을 활용을 합니다. 자, 아스키 코드 값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진수와 그리고 16진수 이거 해당되는 문자로 나타내고요. 이 문자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키보드 통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0부터 127까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키 코드가 이 숫자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거는 7비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비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8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한 비트는 뭐냐? 이걸 전송을 할 때 이 해당되는 문자가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오류가 있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페리티 비트로 1비트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8비트가 된 거죠. 근데 의미 있는 건 이 7비트예요. 그래서 127까지, 0부터 127까지의 코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 값 비교해서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요. 자, 65를 입력해 주면은 대문자 A, 그쵸? CHR에, 자, 그 다음 ORD에다가 문자
대문자 A를 했더니 65, 소문자 A를 입력했더니 97이 나왔습니다. 근데 ORD 뒤에, 오드 뒤에 요 안에는 문자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해서 숫자 2를 넣었다. 숫자를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은 49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내장 함수 중에 max가 있는데요. max는 가지고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ax 10,20면 10과 20 중에서 큰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알파벳들 중에서 가장 아스키 값이 큰 것, 그쵸? 그래서 P, Y, T, H, O, N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Y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열이 아니라 각각 문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가장 큰 값인 Y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쉘로도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max가 있으면 우리가 min 값도 알고 싶죠? 그래서 min, 작은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 50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10을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문자에서 가장 작은 값, h, 그러니까 그 아스키 코드 값 중에서 작은 값, 알파벳 순서 중에서 앞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h가 출력이 됐고, 맥스처럼 민도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씩, 알파벳 하나하나씩을 열거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h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파이썬 수식을 문자열로 받아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val이라는 이런 함수인데요. 이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적습니다. 그걸 문자열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요. 1 더하기 1을 실행을 해요. 그럼 결과 3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수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3이 들어가 있으니까 x 더하기 3을 실행을 하고 결과인 4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문도 가능해요. 자, 프린트문, 프린트 하이 느낌표. 그럼 하이 느낌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트문은 이렇게 문자열로 큰 따옴편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자, 쉘을 직접 이용을 해서 출력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xec라는 이런 이제 그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식 실행뿐만 아니라 모든 파이썬 문장을 받아서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y는 2 더하기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y에 2 더하기 3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y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더하기 happy를 더했어요. 자, b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주면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b 더하기 happy에서 b happy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쉘에서 이제 그 실행을 시킨 것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ec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다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트먼트 안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여러 줄의 문장을 넣었죠. 그래서 여기 import mass라고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뒷 시간에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이 mass라는 거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보통 외장 함수라고도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 모듈은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import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하는데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이 mass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df가 돼 있죠. 이거는 내가 요 해당되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의 동작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레디어스 안에 어떤 값을 받고요. 이 값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파이, mass.p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mass.py 안에 3.1415 해서 그 파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에 하나, 둘, 세 줄에 그 프로그램 코딩, 그죠?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exec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실행이 된 거야. 돌아간 거예요. 그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array of circle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 호출하면서 radius 자리에 5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쵸? 3.141592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계산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쉘에다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요렇게 따옴표 이용을 해서 문장을 넣어주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enumeratera는 이런 또 내장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요. 그다음에 이걸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이 enumerate 객체를 return 반환해 주는 거죠. 이때 for문과 함께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값이 42589예요. 그럼 그 다음에 for문에서 그래서 이때는 인덱스가 저장될 그 변수와 그 다음에 객체가 저장될 변수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enumerate 안에서 인덱스와 객체를 각각 i와 v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인덱스는 0, 1, 2, 3, 4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 0에는 4라는 객체가 들어있고 인덱스 4에는 9라는 객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프린트 하려고 해요. 프린트 할 때 이렇게 주면 돼요. 점 포맷을 씁니다. 그래서 i, v 하게 되고요. 이 앞에 여기 작은 따옴표 있죠? 따옴표 안에 요 각각 요 자리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i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v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쉘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 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봤는데요. 자, 리스트에 42589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문을 돌렸습니다. 자, 포문을 돌렸더니 V에 해당되는 요 42589가 여기에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I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이 요 위치에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0은 value 4, 인덱스 1은 value 2 이렇게 해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열을 부동소 점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부동소 점수로 어떻게 변환하느냐. 자, 인풋, 앞에서 우리 많이 썼죠. 인풋을 써서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인풋을 써서 입력받는 거 무조건 무엇이라고 했냐면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34로 입력을 받아서 str에 저장을 했는데 str은 바로 문자열이죠. 1, 2, 3, 4 문자열이에요. 이거를 내가 산술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동소 점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플로트예요. 플로트 str 해서 이 결과값을 데이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데이터는 12.345라는 부동소 점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쉘에다가 입력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봤더니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수도 봐야 되겠죠? 자, 정수는 int, 인티저의 약자. 그래서 i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문자열의 정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을 받아요. 인풋 입력을 받아서 11을 입력을 받았는데 이걸 str에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str에는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죠. 이걸 계산에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 str 해주면은 데이터에 12가 저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있는데요. 내가 이 해당되는 값의 그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 숫자죠. 그래서 int 3.2 부동수 점수죠. float 그 다음에 hello world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st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료형 우리 그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들이 정수, 실수, 문자열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해당되는 자료형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내장 함수였고요. 이제 모듈을 살펴보면은 모듈은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th라는 모듈을 갖고 와서 math 안에 있는 함수를 다 쓰고 싶다. math 모듈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파이, 그 다음에 뭐 sqrt 펑션 같은 거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import math 또는 from math import 그 다음에 별표 이거는
all,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갖고 와서 쓰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문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듈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qrt 제곱근을 쓰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from mass import 별표해 주고요. 그 다음에 sqrt 4.0을 해주면 결과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없이 from mass import 없이 그냥 sqrt 4.0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쵸?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네, 이렇게 from mass import를 해줬습니다. 이때 이거는 mass 한 번만 가져오면 돼. 프로그램 할 때 한 번만 가져오면 되고요. 한번 가져오고 나서는 sqrt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sqrt 4.0 했더니 2.0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로 이용을 해서 2.0, x는 2.0, y는 3.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sqrt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 거죠. 요거는. 그쵸? 그래서 2.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해서 그거를 sqrt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랬더니 3.60에서 쭉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용한 모듈 중에 카피 모듈이 있는데요. 이거는 객체를 복사하기 위한 카피하고 딥 카피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B는 A라고 해주면은 A가 가지고 있는 1, 2, 3을 가진 B라는 리스트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A하고 B는 같은 공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를 바꾸거나 A를 바꾸게 되면 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딥 카피를 쓰게 되면은요, 다른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것을 B 리스트로, A 리스트에 있는 값을 B 리스트로 딥 카피를 해요. 그럼 이렇게 별도의 저장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A를 변경을 했어요. 이거를 2를 예를 들어서 4로 변경했다. 그럼 A만 변경이 되고요. B는 그대로 그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카피 모드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를 보시면요. 자, 레드, 블루, 그린이 있어요. 레드, 블루, 그린 세 개의 컬러 값이 있는데요. 자, 이 클래스에 있는 요 리스트 값을 클론에다가 지금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 핑크에서 핑크를 클래스에다 넣어줬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핑크가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 클래스에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출력을 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에 의하면은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둘 다 핑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피를 썼어요. 그래서 카피를 써서 클래스하고 클론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펜드 핑크 했어요. 그러면 이 핑크가 들어가느냐? 클래스에는 핑크가 어펜드가 됐는데 클론에도 핑크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딥카피도 마찬가지. 딥카피를 했어요. 어펜드 핑크를 했을 때 딥카피를 사용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가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 돌린 결과를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임포트 카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임포트 카피 해줬고 그 다음에 자, 레드, 그린, 블루, 그린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클론으로 클래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주는데 자, 요거는 뭐예요? 같은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펜드 핑크, 그쵸? 어펜드 핑크 해줬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요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클론이랑 클래스가 같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클래스에다가만 어펜드 핑크를 했지만 둘 다 핑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인 경우와 그 다음에 딥 카피인 경우에 이렇게 클래스에만 핑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이용하면은 저장 공간을 다르게 저장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첨자, 해당되는 첨자의 값을 화이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0, 1, 2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린을 화이트로 바꿨어요. 근데 칼라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칼라스 화이트로 바꿨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그린 화이트로 바꿨는데 이때 그냥 복사한 거랑 네, 딥 카피 사용한 거랑 카피 사용한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칼라하고 칼라스에서 참조만 한 거는 둘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카피하고 디카피를 한 거는 그쵸, 하나만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피 이용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키워드 모듈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를 키워드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변수를 쓰거나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키워드를 쓰면 안 돼요. 키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듈이 바로 키워드 모듈이고요. 그래서 import 키워드를 준 다음에 자, 여기 is 키워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그쵸? 변수 이름 입력하셔서 네임 입력 받았어요. 근데 이게 is 키워드니까 키워드냐라고 해서 이게 참이면 그럼 키워드인 거죠. 그렇다면은 요 세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름에서 그 변수 이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워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 입력하시오 해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테스트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false라고 입력했어요. false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F를 대문자로 하면 이거는 예약어예요. 그래서 대서문자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키워드의 전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false부터 yield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키워드 전체 리스트. 그래서 여기다 하나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키워드니까 우리가 변수나 이런 걸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모듈 중에 뭐가 있냐면 또 랜덤 모듈이 있죠. 이건 난수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함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모듈 안에서 보면은 램드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최소, 최대 이렇게 써주는데요. 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 안에 정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랜덤만 써주면은 0부터 1 사이에 부동수점 숫자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뭐 0.7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유니폼 최소 최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요 최소에서부터 최대까지 부동수점 숫자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인트는 정수, 유니폼은 부동수점 수, 플로트, 그쵸? 실수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드 레인지가 있어요. 이거는 시작, 끝, 그리고 간격을 적을 수가 있는데 간격을 안 적으면 1씩이 되는 거고요. 입력 파라미터 시작점부터 끝까지 지정된 이 간격으로 나열된 숫자 중에서 임의 정수를 리턴합니다. 이거는 레인지 함수 사용법과 동일한데요. 레인지도 이렇게 범위로 해서 간격만큼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또 간격만큼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레인지 함수 사용법과 동일하게 쓰는 게 바로 레인지예요. 한번 예제를 보면은요. 일단 import 랜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했어요. 랜덤 했더니 랜덤은 네, 0 이상 1 미만의 숫자예요. 그래서 0.234566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랜드 인트 1에서부터 6 사이에 있는 정수.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 문 안에다 넣어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마이리스트가 있는데요. 마이리스트 안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하나의 값이나 숫자를 그냥 선택해서 리턴하겠다. 그게 바로 초이스예요. 초이스. 이 중에서 알아서 랜덤하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블루가 이제 선택이 된 걸로 결과 이제 예제가 나왔는데, 자, 한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마이리스트 X에다가요. 레인지 10, 그러니까 이 10, 9,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X에다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거를 스플리라고 있는데요. 자, 스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변수 내용을 임의의 순서 랜덤으로 섞는 거예요. 막 들어오면 막 왜 우리 뭐 뽑기 같은 거 할 때 막 숫자 적듯이 예 그렇게 섞는 그게 바로 이 슈플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마이리스트 출력했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 레인지 3에서 또 랜드 레인지가 있어요. 이거는 0에서부터 100일까지 3씩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레인지 3이니까 0, 1, 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숫자들 나오게끔 이렇게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죠. 마이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인 거죠. 자, 이런 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또 만들 수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초이스를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여기선 그린이 나왔고요. 랜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0부터 9까지 숫자를 여기 엑셀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막 섞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리스트가 이렇게 섞였습니다. 예. 그리고 레인지에서 3, i에 이제 0, 1, 2가 들어가는 거죠. i는 0, 1, 2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0부터 100일까지의 숫자 중에서 랜덤 하는데 간격이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1, 15, 93 이렇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랜덤 해당되는 랜덤 모듈을 가지고 오고 임포트를 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모듈인데요. 이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제공하는 변수와 함수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라고 해주면은 경로, 파이썬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경로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ecutable 해주면은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경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렌더 모듈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날짜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기 좋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9월을 하겠다 그리고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은 2019년 9월에 있는 칼렌더 그 달력이 프린트가 되는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019년 12월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12월 달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요것도 이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장 함수는 그냥 파이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파이썬 내장 함수들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듈은 우리가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불러와서 이 모듈을 가져오면은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모듈을 내장 함수랑 반대해서 뭐 외장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7장의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 8주차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